삼성전자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 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수급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그래도 이동평균선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는 와중에 있기는 한데 뉴스가 일단은 이런 식으로 반도체 8월에도 역대 최대를 달성을 했다라는 분위기 덕분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 삼성전자의 앞을 가로막을 것 같은 그런 일정들이 두 개나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차트를 봤을 때 앞에 의미 있게 거래가 들어왔던 그 캔들로 따졌을 때 시가를 깨지 않는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지만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 다음부터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곧 찐빵이 됩니다. 찐빵이 이제 터져서 옆구리 터진 김밥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에 대해서도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년차 트레이더답게 지금부터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도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지금 현재 급락률만 보더라도 이제 뭔가 차이가 계속 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주주환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뭐 주주환원 확대 전망에 대해서 들썩된다라고 이제 카더레 통신이 이렇게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노조와의 협상을 한 다음에 그걸 곧이곧대로 삼성에서 다 받아줄 것 같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부분을 주주환원으로 좀 돌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금액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일부를 노조, 일부를 주주환원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는 깔 때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까지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는 거는 주가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이게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보자 이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얘도 지금 박스권이거든요. 얘도 박스권이고 그 다음에 ADR 상장을 한 일본의 키오시아 홀딩스 같은 경우에 얘도 지금 박스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나스닥 선행할 선자의 선물 차트도 지금 매물대에서 지지부진하게 눈치 보고 있거든요. 상방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매물대를 돌파를 실패해서 하방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그게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삼성전자 앞에 있는 일정에 대한 건데요. 사실 수요일 날 제가 이거를 준비해 드리려고 하다가 영상을 보실 때쯤에 이미 나올 것 같아가지고 CPI 지수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린다고 했을 때 이번에는 FOMC가 없습니다.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의 회의가 없기 때문에 이번 8월 달에 나오는 CPI 지수가 9월 달 FOMC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이번에 근원 CPI라는 것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해서 주거비, 즉 부동산 쪽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실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체 CPI 플러스 근원 CPI까지 같이 나오는 건데요. 솔직히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예상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데 그 예상치를 넘어가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난달에는 예상치를 하회를 했어요. 7월 14일 날 나왔을 때는. 지금 예상치가 있는데 이거를 하회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좀 의문이긴 한데 왜냐하면은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이 원유 가격 같은 거 보셨을 때 위에는 나스닥 선물이고 밑에는 원유잖아요. 7월 달에 나오는 거는 6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7월 달에 확인하는 거고 이번에 8월 달에 확인하는 것도 7월 달께 8월 달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6월 달 때는 원유 가격이 선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고 7월 달에는 원유 가격이 선물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를 상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예측했던 그 범위로 이렇게 4.2면 4.2, 3.4면 3.4 이렇게 나오는 게 차라리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까봐야 알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예상치를 상회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있다 보니까 아마 금리 인상에 대한 무게가 실린다라고 하면서 뉴스가 겁나게 쏟아질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밑에서 지켜주는 그런 가격대를 보면서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매수가가 위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에 수요일 날 어떤 식으로 삼성전자가 캔들을 만들어 주는지에 따라 가지고 대응을 일부를 할지 말지 그거를 좀 선택해야 될 기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다라는 시 그냥 가지고 있을란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쨌든 CPI 이번에 좀 중요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는 있는데요. 사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갔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가 아니라 매도세가 좀 강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는 매도세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비교하면 주주환원이라는 게 외인들 입장에서 정말 크다라는 거를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한 가지 일정이 더 남아 있잖아요.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으니까 MSCI 포트폴리오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얘네가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하는 그냥 얘네 맘대로 그냥 짜는 그런 포트폴리오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얘네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나와서 별도 완전히 개별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가 발표하는 목요일 날 일정 새벽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했었을 때 그때 발표되는 거는요. 외인들이 실제로 매수매도를 해가지고 100%라는 비중에서 돈이 오가는 그거를 포트폴리오로 레포트 형식으로 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MSCI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요일 날 새벽 6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재밌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창신 메모리가 빠르게 편입이 됐어요. 얘네 상장을 7월 27일 날 했거든요. 근데 MSCI 지수 편입이라고? 너무 빠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MSCI에서 얘네를 패스트 트랙으로 편입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480%가 올라갔었는데 그게 이제 시가총액 1등을 해버렸다라는 거고 시가총액은 한 760조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는데요. 재밌는 거는 CXMT 얘네 유통 가능한 물량, 즉 사고 팔 수 있는 물량이 6.7%밖에 안 됩니다. 즉 93% 정도가 다 락업, 보호의 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지금 고의적으로 올린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뭐 지수에 편입이 됐다고 하니까 이미 그럼 지수를 한번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항상 아시겠지만 100% 이렇게 딱 되어 있을 때 이게 기준이 7월 31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대만이 26%, 중국이 21%, 한국이 20%인데 여기에 이제 CXMT가 이번에 8월 13일 날 발표하는 거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나 타이완이나 아니면 브라질 다른 데에서 비중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탑 10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일단은 TSMC 1등 15%, 삼성전자 7%, SK하이닉스 5%, 텐센트 3% 이렇게 지금 짜 있는 거에서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변동이 있다라는 거는 CXMT를 1.5에서 5%, 2%까지 매수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나눠가지고 가지고 있던 거 매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데에서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것도 100%다 해당이 된다라는 게 아니지만 일부 이해가 된다 이거죠. 그럼 그 이해관계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얘네가 매집이 끝나면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한 외인들의 매도세는 굳이 나올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매수세 요거는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MSCI 그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 다 수요일 날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수요일 날 나오고 목요일 날 새벽에 나오는 거니까 국내 시장으로 봤을 때는 목요일 날 아침에 장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두 개의 영향을 한 방에 받는 시장의 시가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지만 또 이제 수요일 날 장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또 그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타점 신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단어 하나만 띡 하면 보내면 되는 거냐라고 한다 그러면 띡 하나 보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돈 받는 것도 없고 뭐 요청하는 것도 없고 작성하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채널 키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제 영상도 조금 더 소중하게 봐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 한 통만 보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지금 이거
10만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에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심리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선을 그어놨는데,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그때 요란한 축제 분위기 때가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에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 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요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 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넘게 하면서 다른 유튜버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많이들 봤었는데, 저처럼 뉴스랑 그리고 차트랑 수급까지 한 영상에서 최대한 다 풀어드리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뉴스에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예로 하나만 보여드린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 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 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상한가 캔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마무리는 상한가를 못했지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왕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항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사실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더 있긴 합니다. 뭐 SEC에서 이렇게 특정 데이터 센터 채권을 뭐 제외했다라고 해가지고 5% 정도의 규제를 해제시켜버리는 바람에 AI 데이터 센터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그 범위를 확 늘려버렸기 때문에 HBM에 대한 다른 기업들의 수요를 좀 채워줄 수도 있다라는 것과 돈이 조금 더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수문 개방을 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일단은 국내에 그런 뉴스가 나오지는 않고 있고 지금 현재 외신으로 해석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좀 늦게 나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외신 뉴스가 나오려면 빨리 나오든지 아니면 늦게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권 안에는 있지만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위에 저항선도 돌파를 하지 못하면 또 눌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적인 부분을 확인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근처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대응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나는 삼성전자 그냥 자식한테 물려줄 거다. 아니면은 5년 보고 매수했다. 뭐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제 영상을 안 보시는 분들이겠죠. 5년 바라보는데 이거를 매일 영상을 보실 분들이 아니죠.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 이상 떨어졌다. 뭐 그러면 보실 수 있겠지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영상을 클릭하셨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 삼성전자에 좋은 매도 타점을 가져가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으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파동을 그리면서 갈 겁니다. 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파동을 그리다 이렇게 갈지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 이슈랑 그리고 일정을 다 확인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아니면 삼성전자라고 적어서 보내실지 이벤트 보셨죠? 어쨌든 구광모 회장하고 젠슨왕 회장하고 만난다라는 뉴스도 일정이 지금 안 나오고 있고 빌 게이츠가 이제 방한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일정도 안 나오고 있고 뭔가 지금 다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언제 갑자기 한꺼번에 뉴스가 터질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지금 예측하면서 매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함께 좋은 타점 잡아보는 거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정이었습니다.